창밖으로는 장대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도심은 화려한 인공의 불빛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한소윤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묵묵히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실크 웨딩드레스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무거운 사슬처럼 느껴졌고, 순백의 베일 아래 감춰진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한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한소윤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변호사였으나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악의적인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결국 강그룹의 통제, 불능한 골칫덩이로 알려진 강진혁과의 굴욕적인 정략 결혼을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 안은 이미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 속에는 독이 서린 조롱과 천박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강그룹의 후계자 중 하나인 강진혁이 사실상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치광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상류층 사회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저렇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변호사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쓰레기에게 팔려가느냐는 동정어린 시선들이 서윤의 등에 날카롭게 꽂혔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서윤은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수모가 닥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다짐하며 신부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그때 연회장에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강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정한 예복 대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한 손에는 반쯤 비운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입가에는 공허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무의미한 손짓을 내저으며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갑자기 소리 높여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고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강그룹의 회장이자 그의 아버지인 강호식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랐지만 진혁은 오히려 더욱 광기 어린 행동으로 화답하며 연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고 있는 강진혁의 본 모습이었으며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완벽한 미치광이 연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윤은 연단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서윤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배가 고프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참지 못한 웃음소리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서윤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진혁의 손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뿌리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순간적으로 진혁의 눈동자 속에서 기묘한 불꽃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으나 그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샴페인을 쏟으며 난동을 부렸다. 서윤은 이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닫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다. 서윤은 강그룹의 본가와 떨어진 외딴 별장에 마련된 신혼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홀로 진혁을 기다렸다. 방 안은 지나치게 화려해서 오히려 공포감을 주었으며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서윤의 앞날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진혁은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는 의미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드레스를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 한 구석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법정에서는 그 어떤 흉악범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진혁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을 손으로 긁으며 기괴한 노래를 흥얼거렸고 서윤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혁은 지친 듯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척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잠든 그의 얼굴은 낮에 보여주었던 광기 어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그 안에는 암호와도 같은 숫자들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아주 미세한 글씨로 적혀 있었으며 그것은 결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이 남자가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강진혁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왜 전 국민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지 서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이 위험한 동거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강그룹의 저택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강 회장은 신혼부부의 첫 인사를 받기 위해 가족들을 모두 집결시켰고 그 자리에는 진혁의 배다른 형이자 탐욕스러운 야심가인 강태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윤을 이용해 강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말투로 대꾸하며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편 진혁은 식탁 위에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를 연출하며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런 진혁을 묵묵히 챙기면서도 가족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이 저택 안의 감도는 추악한 권력관계를 파악해 나갔다. 강 회장은 진혁의 행동에 진저리를 치며 서윤에게 진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친정회사의 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윤은 굴욕감에 손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서재를 지나갈 때 그녀는 문틈 사이로 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태준은 진혁을 조만간 정신병원에 영구히 격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서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서윤은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 진흙탕 싸움에 몰아넣은 강그룹 전체를 향해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복도를 걸어나갔다. 별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진혁을 방에 가두고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극을 하지 말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진혁을 몰아붙였지만 진혁은 여전히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나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늘어놓았다. 서윤은 어젯밤에 본 종이 조각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으나 진혁은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침대로 밀쳐버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진혁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고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냉정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죽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은 자신이 마주한 남자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거대한 야수를 숨긴 위험한 천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숨을 멈추었다. 진혁은 경고를 마친 뒤 다시 원래의 멍청한 모습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서 뒹굴었지만 서윤은 그 짧은 찰나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여 요동쳤고 자신이 결코 평범한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세상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연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서로의 패를 숨긴 채 시작된 이 위험한 동반자 관계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롭게 깊어만 갔다. 한서윤은 변호사로서의 직관과 여성으로서의 촉을 모두 동원해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하며 길고 긴 신혼의 첫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서윤은 다음 날부터 별장 안의 모든 기록과 진혁의 행적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이 매일 밤 특정 시간에 서재로 들어갔다가 새벽녘에야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또한 그녀는 진혁이 과거에 유학했던 미국의 대학에서 그가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을 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지능이 감퇴했다는 공식 기록을 찾아냈지만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직감했다. 서윤은 자신의 법적 지식을 활용해 강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해외로 유출되는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투자 펀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포착했다. 그 펀드의 수장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으나 서윤은 그가 바로 눈앞에서 바보 흉내를 내고 있는 강진혁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고 소름 끼치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태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서윤을 불러 진혁이 자해를 하도록 유도하라는 비인도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서윤은 태준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고, 진혁에게 태준의 움직임을 은근히 흘려 그의 반응을 살폈다. 진혁은 겉으로는 여전히 벽지에 낙서를 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혹은 가장 위험한 변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던 이 결혼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별장의 정원에는 장미가 만발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가시가 돋친 배신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정원을 산책하며 진혁의 뒤를 따랐고, 진혁은 나비를 쫓는 척하며 서윤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오늘 밤 서재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연하게 꽃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교감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그녀는 진혁이 드디어 자신에게 정체를 드러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덫을 놓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별장 안에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고, 서윤은 약속된 시간이 되자 신발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진혁의 비밀 공간인 서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는 낮에 그 바보 같은 강진혁이 아니라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완벽한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진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예리하고 깊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진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진혁은 자신이 V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투자자임을 밝히며 강그룹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미치광이의 가면을 써왔음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진혁의 고백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남자가 아니라 정교한 전략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체스판의 주인과도 같았다. 진혁은 서윤에게 동맹을 제안했다. 서윤이 법적인 방패가 되어주고 강그룹 내부의 부패를 수집해준다면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고 강태준을 파멸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남자의 눈에서 읽히는
진정성과 분노, 그리고 숨겨진 고독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걸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서재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영혼의 결합과도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서유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위험한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강그룹의 핵심 기밀이 담긴 데이터 저장소를 보여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태준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비리를 이용해 그를 법적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윤의 변호사 자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진혁의 치밀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작전 회의를 이어갔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진혁은 다시 낮에 바보 가면을 쓰기 위해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의 곁에서 그 가면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긴 밤이 지나고 첫 햇살이 서재를 비출 때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서유는 어제와 다름없이 진혁의 시중을 들며 강 회장과 태준의 동태를 살폈다. 태준은 서윤의 눈치를 보며 은근히 진혁의 건강 상태를 떠보았지만 서윤은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키며 오히려 태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척 접근했다. 태준은 서윤이 자신에게 협조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계획을 늘어놓았고 서윤은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진혁은 식탁 밑으로 서윤의 발을 살짝 건드리며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비밀 공유의 즐거움이 피어올랐다. 서윤은 이제 이 집안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해야 할 전장임을 깨달았고 강진혁이라는 강력한 아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로펌에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강 회장은 진혁을 감시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허락했다. 서윤은 로펌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팀을 꾸려 강그룹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진혁이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태준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해 나갔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태준의 수법을 파헤쳤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다. 한편 진혁은 집에서 여전히 기행을 일삼으며 외부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밤마다 서윤과 연락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매섭게 태준을 몰아붙였다. 서윤은 우연히 진혁의 방에서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의 진혁은 밝고 영리한 소년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알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표정이었다. 서윤은 나중에 진혁으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강 회장의 첫째 부인이었으나 태준의 어머니와 태준의 음모로 인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진혁이 미추광이 연기를 시작한 진짜 이유도 바로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였으며 그는 자신마저 제거하려는 태준의 손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견뎌온 것이었다. 서윤은 진혁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를 향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고 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그의 차가운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포개어 깊은 위로를 건넸다. 첫 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윤은 자신이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대하게 맞서 싸우는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강진혁 또한 서윤이라는 유일한 이해자를 얻음으로써 더욱 강력해진 복수의 화신이 되어 칼날을 갈고 있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하게 빛났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해가 뜨기 마련이듯 그들은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서윤은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진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둠이 짙게 깔린 별장의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한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낯선 침대 위에서 눈을 떴지만 몸을 감싸는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으며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조차 그녀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온전히 녹여내지 못했다. 별장의 거실로 내려가자 창밖의 정원은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녀의 슬리퍼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며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부엌으로 향하며 이 저택이 단순히 호화로운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신과 남편을 감시하는 거대한 감옥이자 사방에 보이지 않는 눈들이 가득한 위험한 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될 무렵 예고도 없이 강 회장의 여동생이자 진혁의 고모인 강명숙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별장을 찾아와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명숙은 서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강건설의 부도 위기를 언급하며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서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고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딸은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서윤은 모멸감에 손끝이 떨려왔으나 변호사 특유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명숙의 무례한 발언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오히려 명숙이 과거에 저질렀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은근히 내비치며 그녀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놓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그때 위층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오더니 잠옷 차림에 강진혁이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거실 한복판에서 괴성을 지르며 명숙이 가져온 명품 가방을 낚아채 정원의 분수대를 향해 힘껏 내던져 버렸다. 명숙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진혁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가방이 물에 젖는 모습을 구경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의미 없는 숫자를 중얼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진혁의 돌발 행동이 명숙의 독서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적인 방해였음을 직감했고 진혁의 광기 어린 눈동자 너머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예리한 이성을 포착하자 등줄기에 찌릿한 전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명숙과 그녀의 딸이 분노를 사기며 황급히 별장을 떠나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고 진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서윤은 하인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진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다시 한번 나비 그림을 그리겠다고 칭얼거렸다. 서윤은 그의 연극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이질감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고 이제는 이 남자의 비밀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오후가 되어 진혁이 낮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개인 서재와 장난감 방으로 불리는 공간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온갖 유치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구석구석 정교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서윤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움직였고 진혁이 평소에 가장 아끼는 거대한 곰인형의 배 부분이 미세하게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안을 확인하자 최신형 도청장치와 소형 발신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그룹의 누군가가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고 진혁이 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서윤은 진혁의 책상 아래쪽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중 바닥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찾아내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들과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들 위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분석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정확히 예측한 데이터들이 서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법조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천재를 만나보았지만 이 도표에 적힌 통찰력은 단순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그녀의 가슴은 거대한 비밀을 마주한 흥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진혁의 어머니와 어린 진혁이 낯선 외국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영어로 V, 우리의 시간은 곧 올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숨기고 있는 정체인 투자계의 전설 V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존하는 거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가 왜 이토록 위험한 이중 생활을 자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잠에서 깬 진혁이 문가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숨이 뻗칠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들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그것들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 창밖으로 날려보내기 시작했고 다시금 바보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서윤은 그의 행동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진혁은 오히려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적들은 어디에나 있고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나의 아름다운 변호사님.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우면서도 서늘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고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야망과 차가운 복수심을 보며 전율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진혁은 다시 거실로 내려가 하인들에게 배가 고프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고 서윤은 서재에 홀로 남겨져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동료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경고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묶였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날아간 종이 비행기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연극이 얼마나 위험하고 장엄한 결말을 향해 달려갈지 가늠해 보았고 비장한 각오로 방을 나섰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강태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서윤을 강제로 호출했는데 그는 강그룹 본사의 비밀스러운 라운지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로 그녀에게 진혁의 정신, 감정, 소견서를 조작하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던졌다. 태준은 서윤의 아버지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로 진혁을 영구히 격리할 명분을 만들라고 협박하며 서윤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었으나 서윤은 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변호사의 윤리관을 운운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태준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서윤에게 조만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서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태준의 몰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별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준의 위협보다 진혁의 정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진혁이 구축해놓은 비밀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했다. 집에 도착하자 별장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고 서윤은 거실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진혁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늘 태준과 있었던 일을 짧게 보고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태준의 움직임은
이미 자신의 계산 안에 있다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자신감과 치밀한 지략이 서려 있어 서윤은 묘한 안도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거실 조명을 끈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전략을 공유했는데 진혁은 자신이 부의로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강 그룹의 지분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서윤은 그의 대담한 계획에 경악하면서도 그가 가진 천재적인 투자 감각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한국 경제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음을 깨닫고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강그룹 내부의 회계 장부를 입수해달라는 미션을 주었고 서윤은 자신의 로펌 인맥과 법적 지식을 활용해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다음 날 서윤은 로펌으로 출근하여 태준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강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강 로지스틱스의 자금이 해외 카지노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녀는 이 정보가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자료를 수집했지만 로펌 내부에도 태준의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단독으로 움직였다. 서윤의 날카로운 추리력과 끈질긴 추적은 마침내 태준의 개인 금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는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기록들을 정리하며 퇴근길에 올랐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서윤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고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가로막혀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검은 후드티를 둘러쓴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고 서윤을 구해냈는데 그 남자의 눈매는 놀랍게도 집에서 바보 흉내를 내던 진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남자는 서윤에게 다치지 않았느냐고 짧게 물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윤은 그가 진혁이 보낸 경호원이거나 혹은 진혁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세차게 뛰며 한참 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만화책을 보며 웃고 있는 진혁을 마주했고 그가 방금 전에 그 남자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진혁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으며 그저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방으로 향했다. 진혁은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동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다시 만화책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집중하는 척하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제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오늘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복기하며 자신이 뛰어든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잠을 청했다. 며칠 뒤 별장에서는 강그룹 가족들의 오찬 모임이 열렸고 태준은 서윤을 압박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강제로 초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서윤의 분노를 유발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태준은 그런 장인을 비웃으며 서윤에게 빨리 진혁의 정신병원 입원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며 펜을 건넸다. 그 긴박한 순간 진혁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식탁을 뒤엎었고 그 과정에서 태준의 양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서윤에게 전달하는 기질을 발휘했다. 서윤은 진혁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태준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속에 숨긴 뒤 혼란을 틈타 아버지를 모시고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에서 서윤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강그룹의 횡포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하며 안심시켜드린 뒤 태준의 휴대전화 보안을 해제하기 위해 진혁이 미리 알려준 해킹 툴을 작동시켰다. 휴대전화 안에는 태준이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유한 명부와 은밀한 회합 장소가 담긴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서윤은 이 방대한 증거들을 보며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정보를 복제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다시 거실 소파 틈에 끼워 넣었고 태준은 자신의 전화기가 없어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진혁을 조롱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오찬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진혁과 서윤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고, 서윤은 태준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정보를 진혁에게 넘기며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제안했다. 진혁은 서윤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서 강그룹을 해체하고 태준을 감옥으로 보낼 정교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해 내일부터 강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공매도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서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밤바람이 별장의 창문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견고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깊은 애정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된 눈동자를 보며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공감했고, 자신 또한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서윤은 자신의 가슴속에 일렁이는 승리의 확신을 품고 거울 앞에 서서 가장 당당하고 매혹적인 변호사의 모습으로 무장하며 전장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강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본래 이름인 한서윤으로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었으며, 그녀의 옆에는 천재적인 지략가 강진혁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불의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며, 서윤은 그 찬란한 정의의 순간을 상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별장의 문을 열고 나갔다. 태양은 눈부시게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서윤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으며, 그녀는 이제 시작될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온몸으로 느끼며 화려한 도심의 중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다. 강태준의 호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찾아왔으며, 한서윤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구두굽 소리를 당당하게 울리며 강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추악한 거래의 서막을 이미 예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려한 금빛 문이 열리고 나타난 태준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고, 그의 눈빛에는 서윤을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해 모든 것을 손에 넣겠다는 탐욕스러운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그녀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서윤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던지며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운영하는 한강건설의 내부 회계 감사 자료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태준이 미리 조작해 놓은 횡령 증거들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서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태준 앞에서 약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강진혁의 침실에 몰래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가 잠든 사이에 개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오라는 비열한 제안을 던지며, 만약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아버지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서윤은 태준의 집무실을 나오며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로펌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변호사 특유의 승부욕을 불태우며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의 전략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이 건네준 자료의 허점을 찾기 위해 로펌의 비밀 수사팀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고, 동시에 진혁이 숨겨둔 V라는 정체가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하며 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로펌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는데, 검찰이 이미 한강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뉴스 채널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유는 자신의 가문에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로펌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온 서유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며 태준의 음모를 저지할 법적 방어 논리를 세우려 노력했지만 상대는 강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괴물이었기에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고 만약 자신이 진혁을 배신하고 태준의 스파이가 된다면 아버지는 살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영혼과 정의는 영원히 더럽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뇌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푸른색 팝업창이 뜨더니 신부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고 서유는 직관적으로 이것이 진혁, 즉 V가 보낸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파일 안에는 태준이 한강건설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유령 회사의 명단과 실제 자금 흐름을 기록한 이중 장부가 고화질 스캔본으로 담겨 있었으며 심지어 태준이 검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어 서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집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곧 진혁의 천재적인 정보 수집 능력과 전 세계 금융망을 장악하고 있는 V의 영향력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해당 자료들을 자신의 비밀 서버로 복사했고 이제 태준이 휘두르는 칼날이 오히려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격을 준비했다. 별장으로 돌아온 서유는 거실에서 여전히 레고 블록을 쌓으며 중얼거리고 있는 진혁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주변을 감시하는 하인들의 눈을 의식해 그저 그의 옆에 앉아 블록 하나를 건네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진혁은 서윤이 건넨 블록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쌓아올린 성을 무너뜨리며 성벽이 무너져야 보물이 보여요. 누나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서윤의 노트북 가방을 향하며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은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의 그 짧은 눈맞춤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신뢰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운명적인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서윤은 태준의 제안에 응하는 척하며 그를 다시 만났고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가짜 증거를 보여주며 그의 안도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태준의 신복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파악해 V의 팀원들이 역추적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서윤이 드디어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서윤은 그가 마시는 술잔 뒤에 숨겨진 파멸의 그림자를 비웃으며 자신의 로펌 동료들과 함께 태준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릴 대규모 소송과 폭로전을 치밀하게 설계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협박에 흔들리는 나약한 변호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여전사처럼 당당하게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서윤은 태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진혁의 방에 들어가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싸우는 연기를 했고 밖에서 도청하고 있을 스파이들에게 진혁이 정말로 미쳤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진혁과 함께 물건을 던지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등 완벽한 부부 사기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낮은 숨소리를 공유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내고 있었고 진혁은 서윤의 귓가에 조금만 더 참아요. 곧 해가 뜰 거니까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서윤은 진혁의 품에서 느껴지는 의외의 단단함과 평온함에 놀라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깊은 연정을 품기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위험한 연극이 끝나는 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한강건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해외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불러들였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인해 태준이 걸어놓았던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윤은 로펌의 영향력을 동원해 태준의 비리를 보도할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을 선정했고, 부이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시키며 태준이 구축해놓은 권력의 성벽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나갔다.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강그룹의 주가는 출렁거리며 태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으며, 서윤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차분하게 시계를 바라보며 진실이 밝혀질 골든타임을 기다리는 냉철한 사냥꾼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며 서윤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지만, 서윤은 미리 대기시켜놓은 보안 요원들과 법적 서류들을 제시하며 그를 문전박대했고, 오히려 태준의 얼굴 앞에 그가 저지른 비리 목록이 적힌 종이를 들이밀며 우아하게 경고를 날렸다. 태준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뺨을 때리려 했으나 서윤은 그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이 손은 이제 수갑을 차는 데나 쓰게 될 거예요. 강태준 씨라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태준은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서윤은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역겨운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며 서울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예감을 만끽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진역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구급차와 사설 경호원들을 별장으로 급파했다는 정보를 서윤이 입수하게 되었고, 그녀는 심장이 눈칠 듯한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차를 몰고 별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며 서윤은 진역이 입을 상처와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만약 그를 잃게 된다면 자신에게 남은 성공과 복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신에게 그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태준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으며,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속을 뚫고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가 진역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절규했다. 저택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2층 진역의 방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끌려가는 남편이 아니라 차가운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경호원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진역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으며, 그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다. 진역은 젖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그는 이미 태준의 기습을 예상하고 자신의 개인 보안팀을 매복시켜 두었던 것이었으며, 태준의 마지막 발악조차 진역의 치밀한 계산 아래 철저히 분쇄되었음을 서윤은 깨닫고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복도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한참을 서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존재를 깊이 각인하며 다가올 최종 결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진역은 서윤을 안심시킨 뒤 쓰러진 태준의 부하들을 경찰에 인계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태준이 직접 이습격을 지시했다는 녹취 파일과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즉시 전송하며 태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냉혹하면서도 완벽한 뒤처리를 보여주었다. 서윤은 진역의 그런 모습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단순히 천재적인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강인한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별장의 테라스로 나가 비구름이 걷히고 조금씩 드러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회상했고, 서윤은 진역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이긴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진정한 행복과 정의를 꿈꾸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강태준의 비리와 습격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고,
강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V의 펀드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지분을 대량 확보하며 경영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한강건설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벌인 추악한 전쟁 속에서 진역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병상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진역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윤과 진역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는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으며, 그들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는 이전의 차가운 얼음 성벽이 아닌 따뜻하고 정의로운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과 잔존 세력들의 반격을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고, 그녀는 진역과 함께 강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다. 진역 또한 자신의 정체를 대중 앞에 서서히 드러내며 천재적인 투자 식견을 사회 공헌에 사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선사하며 가장 매력적인 파워 커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진역과 함께 출근하며 그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가 지어주는 환한 미소 하나에 자신의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마법 같은 일상을 만끽하며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달았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봄의 햇살처럼 서윤과 진역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으나,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더 큰 정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았다. V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진실은 이제 찬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자신의 옆에서 든든하게 버티고서 있는 진역을 향해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며,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기적 같은 역사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서윤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두운 밤이 별장을 완전히 집어삼킨 깊은 시간. 한서윤은 폭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날카로운 의구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강진혁의 기이한 눈빛과 그가 무심코 흘렸던 암호 같은 숫자들은 그녀의 예리한 법적 직관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발밑에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으며, 심장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릴까봐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비밀스러운 공간인 서재를 향해 한 걸음씩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벽에 걸린 곡가구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고, 마침내 서재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 빛을 발견하자 그녀의 호흡은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다. 서재 문을 아주 천천히 밀어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낮에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질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은 수십 대의 최신형 모니터가 내뿜는 차가운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화면마다 복잡한 수식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실시간 지표들이 쉴 새 없이 명멸하며 기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에는 낮에 그 바보 같은 강진혁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적인 남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건반을 누르듯 우아하고 빠르게 미끄러지며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고, 자신이 마주한 이 존재가 소문으로만 듣던 투자계의 전설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진혁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어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군. 한서윤 변호사. 문을 닫고 들어와서 앉아. 더 이상의 연극은 서로 피곤할 뿐이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낮에 보여주었던 웅얼거림이나 광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적인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고 눈앞의 남자가 과연 자신이 알던 그 망나니 재벌 3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라진 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진혁은 마침내 의자를 돌려 서윤과 눈을 맞추었으며 안경 너머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야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당신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 대신 거대한 모니터 하나를 그녀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강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세탁 경로와 강태준이 주도한 불법 승계 작전의 전말이 정교한 그래프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강그룹 전체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핵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미친 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고 기업을 망치는 저들이다. 라고 말하는 진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억눌린 슬픔이 배어 있었고 서윤은 그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본능적으로 깨달으며 숙연해졌다. 진혁은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의문사를 목격한 이후 살아남기 위해 광인 행세를 시작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V라는 이름의 투자자로 활동하며 강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함정을 파왔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의 아버지인 한 회장을 함정에 빠뜨린 것도 결국 강태준의 소행이며 자신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서윤이라는 변수를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무심하게 덧붙였다. 서윤은 자신이 이 남자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지만 곧이어 진혁이 제안한 파격적인 협력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진혁은 서윤이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법적인 방패가 되어준다면 한강건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강태준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는 증거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이 남자의 눈에서 읽히는 진정성과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 강그룹이라는 거대 악을 함께 처단하고 싶다는 정의감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진혁의 손을 잡으며 이 위험한 계약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선 피보다 진한 동맹의 결속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잠깐 동안 인간적인 온기를 내비쳤으며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칼날이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이며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서윤은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의외의 단단함과 평온함에 놀라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강진혁이라는 남자와 함께라면 끝까지 가볼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진혁은 즉시 서윤에게 강그룹 내부의 보안망을 뚫을 수 있는 특수 암호와 함께 비밀 연락책의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더욱 완벽한 미치광이 남편과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변호사로서 쌓아온 연기력을 발휘해 내일부터 당장 태준을 속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녀의 영리함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모니터 속에 숫자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재의 차가운 빛 아래서 강그룹의 각 계열사를 어떻게 하나씩 마비시키고 최종적으로 태준의 숨통을 조일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서윤은 진혁의 천재적인 두뇌 회전에 감탄하며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전략가보다도 그가 월등히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묘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자 진혁은 다시금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서재에 불을 끄고 서윤에게 먼저 방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다시 침대 위에서 뒹구는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방금 겪은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USB 메모리의 감촉이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은 없었으며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포식자의 날카로움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이제 시작될 제2막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오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한강건설의 부도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걸음이 될 것이며 서윤은 그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상상하며 짧은 단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진혁은 다시 손으로 밥을 먹으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서윤은 하인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식탁 아래로 스친 두 사람의 발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불꽃이 튀었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비열하게 웃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응하며 그가 건네준 조작된 서류들을 이미 분석해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음을 내비치지 않았다. 태준은 서윤의 차분한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으나 그녀가 절망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 단정짓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몰아붙였고 서윤은 전화를 끊은 뒤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태준의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로펌으로 출근해 진혁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강그룹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할 법적 서류들을 준비하며 승리의 여신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서윤은 로펌의 비밀서구에서 밤을 지새우며 강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탈세와 횡령의 증거들을 법적 논리로 엮어냈고 그녀의 정교한 논증은 마치 그물을 짜듯 태준의 퇴로를 하나씩 차단해 나갔다. 진혁은 외부에서 V라는 이름으로 강그룹의 주가를 흔들며 태준의 자금줄을 압박했고 시장에는 강그룹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에 당황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그가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았으며 서윤은 그 모든 혼란을 뉴스 화면으로 지켜보며 진혁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거대한 강그룹이라는 성벽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을 내고 있었으며 서윤은 자신이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주말이 되자 별장에는 강 회장의 호출로 가족 모임이 열렸고 태준은 이 기회에 서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강제로 모임에 참석시키는 만행을 저질러 서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태준은 그런 장인을 비웃으며 서윤에게 진혁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며 펜을 건네주는 모욕을 주었다. 서윤은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그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진혁이 갑자기 태준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며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태준은 소리를 지르며 진혁을 밀쳤으나 진혁은 오히려 더욱 크게 웃으며 태준의 양복 주머니에서 중요한 열쇠를 소매치기 하듯 빼내는 기질을 발휘했고 서윤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진혁과 눈빛을 교환했다. 소란이 끝난 뒤 서윤은 아버지를 모시고 정원으로 나가 그를 안심시켜드렸으며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며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고 아버지는 딸의 단단해진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복수국의 서윤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고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빼낸 열쇠를 손안에서 굴렸다. 태준은 자신의 열쇠가 없어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서윤을 협박할 궁리만 하고 있었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추는 서윤과 진혁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별장을 붉게 물들일 때 서윤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오며 다가올 월요일 아침에 터뜨릴 첫 번째 폭탄인 강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보도를 머릿속으로 최종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밤이 되자 진혁과 서윤은 다시 서재에서 만났고 진혁은 태준에게서 훔친 열쇠가 강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비밀 금고의 열쇠임을 밝히며 그 안에 태준의 모든 치부가 담긴 실물, 장부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이 열쇠를 이용해 직접 금고에 침투하겠다고 자원했고 진혁은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은 변호사 신분을 이용하면 본사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혁은 서윤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최첨단 해킹 도구와 보안 카메라 무력화 장치를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본사 침투 작전을 위해 밤새도록 건물의 구조와 경비 동선을 파악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비밀 요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하면서도 진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작전 당일 서윤은 우아한 오피스룩을 입고 당당하게 강그룹 본사에 들어섰으며 태준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는 핑계로 경비원들의 시선을 돌린 뒤 진혁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금고실로 향하는 계단의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드럼을 치듯 세차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였지만 진혁과 연결된 무선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함을 다스려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진혁의 지시에 따라 보안 센서를 하나씩 무력화하며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태준에게서 훔친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고 안에는 수십 건의 이중장부와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명단이 가득했고 서윤은 미친 듯이 소형 카메라로 그 내용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금고를 빠져나오려던 찰나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숨을 멈추었다. 발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태준의 신복인 보안팀장이었고 그는 금고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서윤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윤은 벽장에 몸을 숨긴 채 숨도 쉬지 못하고 공포에 떨었지만 그 순간 무전기 너머로 진혁이 건물의 비상벨을 울리라는 지시를 내렸고 갑자기 울려 퍼진 요란한 경보음 때문에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서윤은 혼란을 틈타 금고를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타고 로비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혁의 차에 몸을 던지듯 올라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혁은 무사히 돌아온 서윤을 꽉 안아주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이 태준을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태준은 강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해외의 검은 돈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조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였다. 서윤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특검 검사에게 익명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언론의 티저 형식으로 정보를 흘려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강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발광하며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이미 진혁이 모든 흔적을 지운 상태였고 오히려 태준의 움직임은 수사기관의 의심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윤은 로펌의 동료들과 함께 태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타진하며 법적인 그물을 촘촘히 좁혀나갔고 마침내 정의의 심판대에 그를 세울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시장의 혼란을 틈타 진혁은 V로서 강그룹의 핵심 우량 계열사들을 저가에 매집하며 경영 지배력을
조용히 확대해 나갔고 태준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폭락을 거듭해 그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태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강 회장을 설득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려 했지만 이미 진혁이 강 회장에게 태준의 배신 행위가 담긴 녹취록을 전달한 상태였기에 강 회장은 태준의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며 그를 가문에서 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태준은 별장으로 들이닥쳐 진혁을 해치려 했으나 서윤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몰락은 상류층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권불10년의 교훈을 남겼다. 서윤은 연행되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고 비로소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태준의 체포와 함께 한강건설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입증되었고 서윤의 아버지는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해 무너졌던 가업을 일으키기 위한 재건 사업에 착수했으며 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도우며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만끽했다. 진혁 또한 더 이상 미치광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졌고 그는 정식으로 강그룹의 임시 경영인으로 추대되어 조직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사람들은 바보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경영인으로 거듭났는지 의아해했지만 서윤만은 그가 그동안 겪어온 고독한 투쟁과 피나는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곁에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는 이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었고 별장에는 예전의 차가운 기운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도 진혁은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최종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서윤은 그런 그를 도와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던 중 태준의 어머니와 결탁했던 인물이 아직 그룹 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진혁이 어릴 적부터 믿고 따랐던 최 실장이었으며 그가 태준에게 정보를 흘려 진혁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가 나오자 진혁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서윤은 무너진 진혁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있다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최 실장을 향한 마지막 단죄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맸다. 진실을 향한 길은 험난하고 아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서로를 믿고 어둠의 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으며 마침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를 마쳤다. 최 실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진혁이 미리 공항을 봉쇄하고 서윤이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아낸 덕분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자백을 통해 진혁의 어머니는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진혁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서 서윤과 함께 꽃을 바치며 이제야 긴 잠을 자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서윤은 그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라고 속삭이며 그를 위로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비친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으며 그들의 발걸음에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가벼움과 미래를 향한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고난과 역경 끝에 얻어낸 소중한 평화였기에 그들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위대한 로맨스와 복수극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진혁과 서윤은 강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그들이 설립한 장학재단과 사회공헌 펀드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커플로 칭송받게 되었다. 서윤은 변호사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진혁은 투자자로서 경제를 살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고 매일 밤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를 설계하는 평범한
행복에 감사했다. 부이라는 이름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서유는 자신의 남편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찬란한 태양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한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강태준이 보낸 암살자들의 습격이 지나간 뒤 별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으며, 한서유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공포에 몸을 떨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을 한 강진혁이 묵묵히 권총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 이질적인 광경은 서윤에게 묘한 긴장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선사하며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윤의 떨리는 손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윤은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비로소 자신이 왜 미치광이 가면을 쓰고 수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서유는 그의 슬픈 가족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강 회장의 본부인이었으나 탐욕스러운 둘째 부인과 강태준의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으며, 진혁은 그들의 다음 타깃이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지능이 낮은 바보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서유는 눈앞의 남자가 겪었을 고독과 인고의 시간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혁의 눈동자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과 함께 서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세운 유령 투자회사 부의의 실체와 그동안 축적해온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서윤에게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강그룹의 경영권을 되찾는 것은 물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치밀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음을 밝히며 서윤의 지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서윤은 그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저지른 일부 과감한 자금 운용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재에 마주 앉아 강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분석하고 강태준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뛰어난 지성과 열정에 매료되어 갔다. 서윤은 진혁이 설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탁 구조를 제안했고, 진혁은 그녀의 명쾌한 해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왜 진작 당신 같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는지 아쉬워하는 농담을 던져 긴장된 분위기를 잠시나마 녹였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계약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통의 적을 향해 총을 든 전우이자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기 시작한 연인이었다. 서유는 진혁의 자금 흐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외 로펌 시절 쌓아두었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V펀드의 자금 출처를 합법적인 해외 유산 상속과 정당한 투자 수익으로 세탁하는 고도의 법률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허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오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다정한 면모를 보여 서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남편과 고생하는 아내의 연기를 계속했지만 단둘이 남겨진 공간에서의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서로를 의지하며 결전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예고도 없이 별장을 방문하여 서윤의 방을 뒤지며 진혁의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임기응변을 발휘해 진혁이 침대에 소변을
지린 것처럼 위장하여 그녀의 역겨움을 유발하는 대담한 연기를 펼쳤다. 박 여사는 코를 찌르는 냄새와 진혁의 멍청한 웃음에 진저리를 치며 서둘러 별장을 떠났고, 서유는 그녀가 나간 뒤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진혁과 눈을 맞추었으며, 진혁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은 정말 최고의 변호사이자 최고의 배우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더욱 속도를 내어 강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장부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투자한 빅테크 기업의 주가 조작 혐의를 강태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고 말하며, 이를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만들기 위한 서윤의 논리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강태준이 평소에 사용하던 비밀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얻은 대화 기록들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춘 공증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강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은밀한 협상을 병행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지만, 강태준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자신의 가족이 겪은 수모를 떠올리며 더욱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고 정의를 위한 칼날을 갈았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고, 진혁은 서윤에게 이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으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런 가면 없이 당신과 평범한 거리를 걷고 싶다고 진솔하게 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대답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기류가 흘렀으며,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서로의 숨결이 닿는 순간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진혁은 반드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 약속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다. 다음날 강태준은 자신의 비리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의 위협을 느끼고 서윤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압박하여 한강건설의 핵심 기술을 강그룹으로 무상 이전하라는 강요를 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서윤은 분노로 몸을 떨며 즉각적인 반격을 결심했다. 그녀는 진혁과 상의하여 강태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V펀드의 자금을 투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자금줄을 묶어버리는 거대한 덫을 놓기로 했고, 이를 위해 서윤은 직접 강태준을 찾아가 협력하는 척하며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교묘하게 삽입했다. 태준은 서윤이 드디어 굴복했다고 착각하며 기세등등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파멸을 확정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음을 꿈에도 몰랐다. 진혁은 시장의 흐름을 조작하여 강태준이 투자한 종목들을 일제히 폭락시켰고, 당황한 태준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강그룹의 공금을 횡령하는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었으며, 서윤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법적인 그물을 촘촘히 좁혀나갔다. 서윤은 강그룹 회계팀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를 통해 태준의 횡령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대중 앞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시점만을 고심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진혁은 서윤의 완벽한 일 처리에 깊은 신뢰를 보냈으며,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가면을 벗고 등장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트와 구두를 정돈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 벌어질 주주총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서윤은 진혁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당신의 옆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맹세하며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진혁 또한 서윤의 용기에 화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그녀의 가속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별장에 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식지 않고 타올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세상은 바보 재벌 3세의 놀라운 반전과 그 옆을 지킨 강인한 여인의 승리에 경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다가올 아침의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튿날 아침,
서유는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정장을 차려입고 진혁과 함께 강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으며 차 안에서 진혁은 다시 바보 연기를 시작했지만 서유는 그의 손을 잡은 채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와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고 서유는 당당하게 앞장서서 그들의 시선을 받아내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레드카펫 위를 걸었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승리의 기운이 넘쳐났다. 강태주는 주상에서 그들을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와 진혁의 머릿속에 든 금융 데이터들이 오늘 그를 영원히 매장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이른 아침부터 유례없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강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한가로 직행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체불명의 헤지펀드인 V가 강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조준 사격하듯 공격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며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한서윤은 로펌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진혁이 예고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음을 직감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랍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태준의 비리 장부를 꺼내들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집기를 내던졌고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비서실에 불호령을 내렸지만 이미 V펀드의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어서 그 어떤 방어막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이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들이 하나둘씩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진혁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격리하여 그의 지분을 가로챌 파렴치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윤이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다고 굳게 믿으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진혁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견서를 위조해오라고 독촉했고 서윤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열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태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강그룹 본사로 향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소견서 대신 태준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산업재해 은폐 사건의 전말이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내부 고발 자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돈하며 이제 더 이상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강그룹의 며느리로 남지 않고 불의를 심판하는 날카로운 법의 집행자로 기억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본사 로비는 주가 폭락으로 인해 항의하러 온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 혼란을 틈타 태준의 감시망을 피해 이사회 멤버 중 양심적인 인물들을 포섭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며 반격을 위한 우군을 확보해 나갔다. 한편 별장에 홀로 남겨진 강진혁은 다시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조작하며 강그룹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도의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경쾌하게 움직이며 적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는 시장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며 공매도 세력을 유인한 뒤 순식간에 반등을 일으켜 태준의 우호 지분들을 청산시키는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발휘했고 이로 인해 태준이 담보로 잡혔던 주식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며 그의 경영권은 사실상 붕괴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진혁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이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복수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했고 서윤이 안전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를 기도했다. 태준은 서윤이 가져온 서류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왜 추가 방어를 위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오히려
태준이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가 담긴 영장을 내밀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윤의 눈빛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몰아붙일 때보다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태준이 그동안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담보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도덕적 파산을 선언했다. 태준은 믿었던 서윤의 배신에 치를 떨며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으나 이미 서윤이 미리 매수해둔 보안 팀원들이 태준의 움직임을 봉쇄했고, 그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인 비명을 내질렀다. 장외시장에서는 V펀드가 강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했다는 공시가 뜨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체불명의 천재 투자자 V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며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진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태준이 숨겨둔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그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천억 원의 자금을 동결시키는 데 성공하며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믿고 전장에 뛰어든 서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그녀에게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서윤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진혁을 미치광이로 몰아세우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으나 서윤이 이미 태준이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려 했던 녹취록을 확보해 언론사에 배포한 상태였기에 그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서윤은 태준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강그룹의 인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손에 돌아가야 할 때임을 깨달았고, 그녀는 태준에게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법에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하며 당당하게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태준은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뒤로한 채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으며, 이 광경은 본사 건물 내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생중계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본사를 빠져나와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암투를 회상했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비록 험난했지만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에서 이제는 서로의 가면을 완전히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차의 속도를 높여 어둠이 내려앉은 별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정원에는 예전의 차가운 정막 대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진혁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있는 서재로 단숨에 달려 올라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진혁은 서윤을 꽉 껴안으며 고생 많았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을 공유했으며, 이 순간만큼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투자자나 냉철한 변호사가 아닌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일 뿐이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확보한 강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여주며 이제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서윤은 그의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가득 차오르며 기나긴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강그룹 본사 강당에서는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렸고,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휠체어를 탄 강 회장과 수갑을 찬 태준이 등장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모두가 V펀드의 대표가 누구인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진혁의 등장을 기다렸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완벽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안경을 쓴 강진혁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입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진혁의 반전된 모습에 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정체와 포부를 당당히 밝혔다. 진혁은 단상 위에서 강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패와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과 사회 공헌 계획을 발표했고 그의 논리 정연한 연설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된 주주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의 경영권 승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진혁은 연설 도중 서윤과 눈을 맞추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승리도 없었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두 사람의 뒷모습은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영웅들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혁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정말 자유가 되었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세상의 빛 속에서 함께 걷자고 답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결국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고 박 여사를 비롯한 그의 추종 세력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강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악의 근원들이 완전히 뽑혀나가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며 진혁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며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아가 강그룹의 새로운 로고가 박힌 명함을 바치며 이제는 편히 쉬시라는 인사를 올렸고 진혁은 서윤에게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서윤은 감격에 겨워 그를 껴안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바람을 견뎌낸 뒤 더욱 단단해진 바위처럼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으며 묘역을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경쾌했다.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노을이 지는 풍경을 감상했고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공정한 곳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서윤은 로펌으로 돌아가 공익 변호사 활동을 병행하며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선택했고 진혁은 강그룹의 회장으로서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보였던 재벌 3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화두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두 사람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비밀로 남게 되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찬란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며 자신들의 위대한 서사시의 첫 번째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남았다. 진혁은 밤마다 서윤과 함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토론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고 서윤 또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매일 영감을 얻으며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집은 항상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가득 찼다. 태준의 잔존 세력들이 가끔씩 위협을 가해오기도 했지만 이미 진혁이 구축해놓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서윤의 치밀한 법적 대응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두 사람의 성벽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정원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장미가 만발할 것이고 그 향기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예고하는 축복의 노래가 되어 온 집안을 가득 채울 것이기에 서윤은 오늘 밤도
진혁의 품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별장의 창밖으로는 다시 고요한 밤이 찾아왔지만 이전에 차갑고 날카로웠던 어둠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가득한 따뜻한 공기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서윤은 잠결에 진혁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진혁은 그녀의 자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자신도 행복한 꿈을 향해 눈을 감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치열했던 전쟁은 완벽한 승리와 사랑의 결실로 매듭지어지며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이 겪은 수많은 고난은 결국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었고 이제 그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으며 영원히 바래지 않을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강그룹의 경영권은 이제 안정궤도에 올랐고 진혁의 천재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는 항상 서윤의 조언을 먼저 구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서윤 또한 여성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인권 변호사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우뚝 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기적은 스스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보여준 그들의 삶은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정의와 사랑의 대명사가 되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비 내리는 결혼식장을 찾아가 그때의 불안했던 마음을 추억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제는 그 비가 자신들의 상처를 씻어준 축복의 비였음을 깨닫고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윤은 진혁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당신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고 그들의 사랑은 노을보다 붉게 타오르며 영원할 것을 약속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그들의 진심을 다 담아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설명은 충분했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왕국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 차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의 속삭임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벽면을 울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주주총회이자 강태준이 그토록 갈망하던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마련된 최후의 무대였기에 장내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위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강태준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굽어보았고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동생 강진혁의 운명을 비웃으며 마지막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채 사회자의 시작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걸음걸이로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의 당당한 풍채로 쏠렸으며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정장은 승리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단상 앞쪽의 변호사석으로 향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가죽 가방 안에는 강태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치명적인 서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던졌지만 서윤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며 무대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고
그녀의 심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세차게 박동하며 승리의 순간을 예감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강태준이 상속 절차의 정당성을 역설하려던 그 찰나, 회의실의 거대한 중앙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모두의 숨을 멈추게 만드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당당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침을 흘리거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 바보 같은 강진혁이 아니었으며, 완벽하게 피팅된 이탈리아제 수트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안경을 쓴 모습은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나온 지배자와도 같았다. 진혁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와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눈앞의 인물이 정령 미치광이로 알려졌던 그 재벌 3세가 맞는지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진혁은 그 어떤 대꾸도 없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낮고 묵직한 저음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연극은 이제 끝났다. 형,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군. 이라고 선언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수년간의 인고와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으며, 그의 등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투자펀드 V의 로고와 함께 진혁이 그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방대한 지분 구조도가 선명하게 투사되었다.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진혁을 향해 쏟아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강그룹 지분의 40% 이상을 이미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경영권의 향방이 바뀌었음을 선언했다. 진혁은 자신이 투자계의 유령이자 거물인 V로서 쌓아온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강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을 이미 장악했음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 정교한 금융 지략 앞에 강태준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단상 아래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지닌 거대한 날개의 크기에 다시 한번 전율했고, 이제는 그가 날아오를 시간임을 직감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혁의 선언이 끝나자 서유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물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한강건설을 부당하게 탈취하려 했던 법적 자료들을 빔 프로젝터를 통해 장내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신복들이 서윤을 제지하려 했으나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 의해 단번에 제압당했고, 회의장 뒷문으로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진 가운데 태준의 비열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서윤은 변호사로서의 권위를 담아 태준의 범죄 행위를 낭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정의의 칼날이 되어 태준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며 그가 쌓아온 추악한 권력의 역사를 단숨에 종결시켜버렸다. 강태준은 광기에 휩싸여 진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맘했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추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끌려나가며 강그룹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퇴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박 여사를 비롯한 공모자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진혁은 끌려가는 형의 뒷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어머니의 영전 앞에 바칠 승전보를 가슴속으로 외쳤고, 이제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광명의 세상으로 나왔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회의실에 남은 주주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강진혁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고, 장내에는 그를 연호하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 채워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승리가 단순히 부와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을 되찾은 것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지난 시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진혁은 그녀의 귓가에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서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속삭이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태양은 강그룹 본사 건물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는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진실된 빛으로 가득 찰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진혁은 회장 취임사 대신 짧고 강렬한 연설로 강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그가 보여준 천재적인 통찰력과 진정성에 감복한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리더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윤은 그의 옆에서 법률 자문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다짐했고, 두 사람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차가운 도심의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서울의 풍경은 그들에게 예전처럼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이 함께 개척해 나갈 광활하고 눈부신 기회의 땅으로 비쳤고, 서윤은 자신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행복의 파도를 만끽하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혁은 서윤의 손가락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반지를 끼워주며 정식으로 청혼했고,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음을 실감하며 지난 시간의 모진 풍파를 견디게 해준 사랑의 힘에 감사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바보와 고통받는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천재 경영인과 미모의 유능한 변호사 부부로서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바래지 않을 광채를 내뿜게 되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명보다 밝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맹세를 가슴에 새기며 다가올 찬란한 내일을 꿈꾸며 평온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진혁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부와 명예보다 이 여자의 미소 하나가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구현되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아름다운 시간들 뿐이었기에, 진혁은 창밖의 별빛을 보며 어머니께 드디어 약속을 지켰노라고 나직하게 읊조리며 평화로운 밤의 정막을 즐겼다. 내일이면 강그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과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의 위대한 승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었다.